자, 이제 외행성의 관측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자, 외행성은요,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에서 공전을 하고 있는 화성보다 더 밖에 있는 행성들은 다 외행성이죠. 그죠? 화, 목, 토, 천, 해까지가 다 외행성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 외행성은 지구에서 관측되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각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게 지구하고 외행성하고 태양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위치를 하게 되는 합, 충, 이 두 가지 위치가 있어요. 합은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가 합이고, 그 다음에는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가 바로 충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는 이 태양하고 지구하고 외행성이 이렇게 90도 각도로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고 있었을 때를 구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서구, 동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서 90도를 이루는 요 각도를 동구라고 해요. 내행성처럼 오른쪽이 서쪽, 왼쪽이 동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위치 관계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에 있으면 어차피 어떻게 되냐면 태양 뒤편으로 외행성이 가기 때문에 누구처럼 내행성의 외합처럼 어떻게 되냐면 안 보여요. 왜? 태양 뒤로 들어가 버리면 태양이 너무 커버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공전 궤도가 지구랑 일직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태양이 워낙 커서 합에, 특히나 이 외합, 내행성의 외합처럼 이 합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관측이 불가해요. 근데 내행성이 가장 가까이 있었을 때는 내합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는 당연히 또 어떻게 돼요? 태양하고 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외행성은 이제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에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행성이 태양에 가장 가까울 때를, 지구에 가장 가까울 때가 내합, 이때는 안 보였죠. 근데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보름달처럼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 되어서 지구 바깥쪽으로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충에 위치했을 때 정확하게 보름달하고 똑같은 관측 관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외행성은 내행성이랑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내행성은 초저녁 동쪽 새벽녘 동쪽 하늘 아니면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만 관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내행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밤중에도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이각이 벌어져 있지가 않고요, 지구에서 가장 먼 대신에 이때는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관측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서구에 있으면은 태양, 지구, 외행성이 요 관계잖아요. 그러면은 달로 치면은 무슨 달? 왼쪽으로 볼록한 달인 하현달 모양으로 보이게 돼요. 하현달보다는 실제로는 약간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행성이 태양보다 서쪽으로 약 90도 떨어져 있을 때 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는 하현달보다는 실제로 약간 큰 형태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하현달 위상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하현달이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언제 떠요? 자정에 뜨죠. 자정에 떠서 6시에 남중을 하고, 그다음에 정오에 지니까 대략 24시부터 06시, 새벽녘 동쪽 하늘부터, 자정의 동쪽 하늘부터 새벽녘 남쪽 하늘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구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으로 대략 볼록한 상현달 위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상현달보다는 약간 크기는 한데 편의상 상현달 위상으로 관측이 되고요. 상현달은 언제 뜹니까? 12시에 떠서 18시에 남중을 하고 24시에 지는 형태로 보이니까 이렇게 초저녁부터 자정 정도까지 남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까지 이런 식으로 관측이 가능해요. 그리고 충에 있을 때가 지구에서 가장 가깝고 요 위치에 있으면은 보름달 모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때 위치에 섰을 때가 보름달 위상으로 보이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가장 크게 보이겠죠. 충에 위치해 있었을 때가. 그래서 보름달 위상으로 보이고, 보름달은 18시 해지자마자 떠서 자정에 남중을 해서 06시 새벽에 지니까 한밤 내내 다 관측이 가능한 이런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공전 속도가 지구가 외행성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전에 따른 위치 변화를 보게 되면은 합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합, 동구, 그다음에는 합에서 어디로 갑니까? 순서대로 서구예요. 위치 변화가 합에서 동구로 가는 게 아니라 합에서 서구로 가요. 왜 서구로 가냐면은 그러니까 얘가 가는 속도보다 지구가 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 버리기 때문에 위치 관계가 합 동구로 가는 게 아니라 합 서구, 충, 동구, 합 반대의 위치 관계가 나타나게 돼요. 내행성하고 달라요. 내행성은 외합에서 동방 최대위가 내합, 서방 최대위가 다시 외합 순으로 갔잖아요. 그냥 도는 방향으로 갔는데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합에서 서구, 충, 동구 다시 합으로 가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외행성의 공전 속도보다 지구의 공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행성의 공전 속도보다 지구의 공전 속도가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또는 외행성의 공전 속도가 지구보다 느리기 때문에 위치 관계가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보여요. 자, 관측 가능한 시각은 새벽에도 보이고요. 초저녁에도 보이고 자정에도 관측이 돼요. 자정에 특히나 관측되는 거는 뭐 어디 있을 때 그 충 위치에 있을 때는 밤 내내 보름달처럼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보름달이나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으로만 관측이 돼요. 즉 중요한 게 반달 이하로 위상이 작아지지 않아요. 네. 구에 있었을 때도 반달보다 약간 커요, 실제로는. 그래서 반달보다 더 작은 위상으로 위상이 쪼그라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직경은 충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지구에 가까우니까 크게 나타나고 합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돼요? 멀어지니까 작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에 있었을 때는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긴 하는데 완전히 합으로 가게 되면 거의 안 보이고요. 서구는 서구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하얀달 모양. 충했을 때는 보름달 모양. 동구했을 때는 약간 상현달 모양에 가까운 모양.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 태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그죠? 이 글씨가 이렇게 옆으로 봐야 되니까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태양보다 더 동쪽에 있느냐 아니면 서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태양보다 서쪽에 있으면 먼저 뜨는 거고요. 태양보다 동쪽에 있으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뜨게 되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위치를 보면은 태양보다 30도가 떨어져 있고 90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보다 더 얼마 뒤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30도니까 2시간 뒤에 보이게 되는 거고 화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 대략 몇 시간 뒤에? 6시간 뒤에 보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태양보다 더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더 오른쪽에 있으면 더 먼저 뜨고요. 왼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나중에 지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관계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행성의 이각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행성의 상대적 위치는 이각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지구에서 볼 때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뭐예요? 각거리예요. 각거리. 행성의 이각이 클수록 지구에서 오랫동안 관측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관측이 가장 오래 가능했었죠. 그다음에 2번. 그림은 지구에 대한 내행성의 상대적 위치 관계를 나타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C지름이 가장 큰 거는 바로 어디에 있었을 때입니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내합의 위치에 있었을 때고 초저녁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동방 쪽에 위치하는 B예요. 그다음에 보름달 모양의 위상을 갖는 거는 여기는 요 외합의 근처에 있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A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새벽녘 동쪽 하늘에는 바로 서방 쪽에 있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서고 이쪽이 동이에요. 시운동을 볼 때는.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지구에 대한 화성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냈대요. 여기가 어디예요? 합. 그다음 가장 가까운 여기가 충. 여기가 서구. 여기가 동구. 예, 이렇게 되죠. 위치 관계로 봤었을 때. 초저녁 남쪽 하늘에서 보인다. 그러면은 초저녁의 남쪽 하늘에서 남중을 한다라는 소리고, 초저녁의 남중이면 18시에 남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대략 12시에 뜨는 달이니까, 그러면은 상현달 모양으로 보여야지 가능할 거예요. 그럼 상현달 모양으로 보이는 바로 A, 동구고, 태양과 함께 뜨고 지기 때문에 관측이 어려운 거는 태양하고 일직선상에 있는 합 D. 자정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한밤 내내 볼 수 있는 거는 B,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는. 자정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면은 하얀달하고 뜨는 시각이랑 지는 시각이 같네요. 그러면 어디예요? 서구에 위치를 할 때니까 C고, 가장 크고 밝게 보이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좋은 거는 충에 해당이 되니까 B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A는 맞고, 그 다음에 얘는 틀렸고, 얘는 맞고, 얘는 네, 틀렸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설명 중에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외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치 관계가 공전 방향하고 반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외행성의 위치 관계는 합에서 원래는 동구로 가야 되는데 서구, 충, 동구, 합으로 갑니다. 반대로 나타나는 거 내행성하고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대표자료 분석 문제를 한번 봅시다. 행성이 지는 시각하고 위치 관계. 그림은 어느 해 1년 동안 행성이 지는 시각을 나타내 줬대요. 요게 이제 해 뜨는 일출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때는 목성이 더 늦게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해가 지는 시각이에요. 여기가 실제로는 해 지고 나서 내행성을 볼 수 있는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해가 져야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렇게. 그러니까 해가 지고 보이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하얀색으로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해가 지고 나서 내행성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을 때가 어디 있을 거예요? 해가 지고 봐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동방 쪽에 있을 때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 해 지는 시각과 가장 갭이 큰, 차이가 많이 나는 대략 5월 중순쯤에 해 지고 나서 수성까지 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길죠. 그러면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다는 소리니까 5월 중순쯤에가 대략 어디에 있다? 동방 최대 이각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잖아요. 대략 여기 지금 2월부터 여기 4월 사이,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즉 해보다 더 먼저 지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 해보다 더 먼저 지면 어떻게 되냐면 안 보이죠. 해가 져야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는. 해보다 먼저 지는 이 기간은 어디 쪽에 있다? 서방 쪽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관측이 가능하다?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여기서는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월 초에 화성의 겉보기 운동 방향을 쓰세요. 1월 초면은 지금 대략 06시에 져요. 06시에 진다란 소리는 자, 얘가 지는 시각이 06시면 6시간 전에 남중이거든요. 24시에 남중이고 다시 6시간 전에 뜬다는 소리예요. 그럼 18시에 떠서 자정에 남중하고 새벽녘에 지니까 한밤중 내내 볼 수 있죠. 그럼 보름달 모양으로 보일 거고, 따라서 이렇게 보이는 위치 관계는 어디냐면은 충에 있을 때예요. 충.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외행성과 내행성은 모두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뭐라냐면은 역행 시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어디 위치에서? 충에서.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내합의 위치에서 역행 시운동, 즉 동에서
서로 가는 시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1월 초는 지금 충의 위치에 있으니까 따라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역행 시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3월 초에 우리나라에서 수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 3월 초면은 여기 구간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지금 해보다 먼저 지니까 태양보다 먼저 지니까 서쪽 하늘에서는 볼 수가 없고 그러면은 태양보다 먼저 떴다는 소리는 태양보다 먼저 떴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수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하고 관측 방향은 동쪽 하늘 언제? 새벽 해 뜨기 전에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고 위치는 서방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지기 직전 대략 18시 해가 지기 직전에 목성이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된다는 소리는 남쪽 하늘이 남중이거든요. 18시에 남중을 하니까 그러면 지는 시각은 몇 시에 지는 거예요? 6시간 뒤에 지니까 자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행성이 지는 시간이 대략 자정해지는 시각이 언제입니까? 여기죠. 그러면은 언제예요? 10월 초쯤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10월 초고. 그럼 대략 얘가 무슨 위치냐면은 자정에 남중을 했으면은 해가 지기 직전에 목성이 해가 지기 직전 18시 그러면 12시에 떴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12시에 떠서 18시에 남중하고 자정에 져야 되는 거니까 대략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이렇게 상현달 모양으로 위상이 나타나는 위치 관계일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어느 위치에 해당이 돼요? 동구에 위치에 섰을 때 상현달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그림을 봐야 돼서 지구, 수성, 화성, 목성 중에서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거는 제일 가까이 들어있는 누굽니까? 수성이죠, 수성. 그렇죠. 수성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3월에 태양이 진 다음에, 3월에 태양이 진 다음에 수성은 어느 쪽 하늘, 화성. 3월에 태양이 진 다음에 화성을 어느 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3월에 화성을 보게 되면은 대략 지는 시간이 어느 쪽이에요? 지는 시간이 03시쯤 져요. 그러면 지는 시간이 03시면 자, 남중 시각, 뜨는 시각은 여기서 12시간을 빼버려야 되거든요. 03시에서 12시간을 빼버리면은 그러면 남중 시각이 대략 몇 시쯤 되냐면은 3시간 빼면 12시 24시 21시 21시가 남중이고 여기서 다시 6시간 빼버리면 15시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가 문제에서 3월에 태양이 진 다음에 그러면은 목성이 지금 목성이야? 화성이야? 화성. 화성이 15시에 떠서 21시에 남중하고 03시에 져요. 그러면 해가 진 시각이 대략 18시면은 요 사이란 말이에요. 그럼 떠서 남중을 하니까 대략 남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쪽은 아니죠. 그러면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맞게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2번은 동쪽 하늘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6월에 해가 뜨기 직전에 목성을 볼 수 있느냐라고 봤는데 6월 목성 봅시다. 6월이 목성. 자, 6월의 목성은 대략 얘가 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08시 정도가 돼요. 그렇죠? 08시 정도인데 근데 얘가 해가 뜨는 시간이 몇 시냐면은 얘예요. 해가 뜨는 시간이 대략 06시고 그럼 목성은 지는 시간이 08시니까 해가 뜬 다음에도 지잖아요. 그럼 해가 뜨기 전에 당연히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해 뜨는 시간이 06시고 목성은 이 시간이 지난 08시쯤에 지게 되는 거니까 그 전 시간에는 당연히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쪽 하늘쯤에서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있어요. 대략 한 충북은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4번에 하루 중 수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말하고
2월 말, 1월 말하고 2월 말 두 개를 보면은 지금 1월 말은 대략 요 정도예요. 1월 말하고 2월 말. 지금 이렇게 여기가 1월 말이죠. 해지고 나서 요만큼 있다 져요.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해 지기 전에 2월 말은 대략 이만큼 먼저 져요. 그러면은 해 뜨기 전에 이만큼이 먼저 뜬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얘는 이게 관측 시간이고 얘는 얘가 관측 시간인 거예요. 해 지고 나서 이만큼 볼 수 있고 얘는 해 뜨기 전에 이만큼 볼 수 있으니까 2월이 더 길게 보이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OX 문제. 자, 답은 O, XXX, O예요. O, XXX, O. 5월 중순에 수성은 새벽에 볼 수 있다. 자, 이거 그림으로 보자. 자, 5월 중순이면은 대략 여기잖아요. 5월 중순이면은 지금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지고 있는 거니까 서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겠죠. 동쪽 하늘에서는 볼 수가 없죠. 다음에 10월 초에 목성은 서구 부근에 위치한다. 그럼 10월 초면은 여기에요. 그럼 10월 초에 목성은 지는 시간이 자정이에요. 그러면은 지는 시간이 자정이면 24시에 졌다란 소리네. 18시에 남중을 했다란 소리고 12시에 떴다란 소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대략 상현달 모양으로 보여야 되니까 어느 쪽에 위치할 때입니까? 여러분들 동구 쪽에 위치를 할 때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서구가 아니라 동구예요. 자, 그 다음에 5월 중순에 수성은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하는 시기가 있다. 5월 중순에,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쪽 하늘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해가 진 직후에 봤었을 때 가장 볼 수 있는 시간이 긴 요 지점이 바로 최대 이각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2월, 3월 초, 2월 말 여기가 실제로는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요 기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서방 최대 이각이고 여기는 동방 최대 이각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이 관계에서 본다면 해 지고 난 다음에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위치 동방 최대 이각, 해 뜨기 전에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위치 서방 최대 이각. 따라서 5월 중순은 서방 최대 이각이 아니라 동방 최대 이각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자료 분석 2번 한번 봅시다. 행성의 관측을 통한 위치 관계를 알아내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 가부터 다는 어느 해 10월 1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오전 7시에 동쪽 하늘, 새벽녘 동쪽 하늘을 나타냈어요. 지금 보면은 점점 금성의 고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럼 금성의 고도가 낮아진다는 소리는 금성의 이각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성의 이각이 감소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금성의 이각이 감소를 하고 있으려면 내행성 같은 경우로 보면은 자, 태양, 내행성, 지구 보면은 내행성의 이각이, 그리고 얘는 지금 새벽녘 동쪽 하늘이기 때문에 이쪽에 서방 쪽에서 이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각이 감소를 하려면 자, 내압에서 서방 최대 이각까지는 내압이 이각이 증가해요. 근데 이렇게 어디까지 가면서 외합까지 가면서는 점점 이각이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성 같은 경우는 이각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서방 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 지금? 최소한 서방 최대 이각에서 외합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 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성도 어떻게 돼요? 점점 이각이 작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 해서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소리는 수성이 이쪽에서 가다가 이제 이 태양 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각이 점점 작아지다가. 그러니까 내합 쪽을 지난 게 아니라 어느 쪽을 봤다? 외합 쪽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안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에 가부터 다 동안에 금성하고 화성의 이각 변화를 증가 또는 감소로 각각 쓰세요. 금성은 점점 남중 고도가 낮아졌고요. 화성은 점점 남중 고도가 높아졌어요. 따라서 고도가 높아지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소리입니까? 관측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금성 같은 경우에는 이각이 감소를 했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각이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각이 크면 클수록 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자, 가에서 수성은 동방 최대 이각에 위치를 하였다가 아니라 서방 최대 이각이어야 되죠. 무조건 어느 쪽에 있으니까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으니까 서방 쪽에 있어야 되고, 가에서 닷 동안 태양이 뜨는 시각이 빨라졌느냐 늦어졌느냐를 봤는데 10월부터 15일 간격으로 봤잖아요. 그러면은 10월에서 12월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해가 뜨는 시각이 점점 늦어져야 되겠죠. 결국에는 6월까지는 점점 빨라져요. 하지까지는 빨라지고 하지부터 동지까지는 계속 점점 늦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닷 동안에 금성은 지금 어디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지금 금성이 이각이 서방 쪽에서 점점 외합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왜? 이각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외합에 가까워졌고요. 그 다음에 가부터 다로 가는 동안에 얘는 점점 금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화성은 이각이 점점 커졌으니까 합으로 가면은 이각이 0이고 점점 커져야 되니까 충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저게 맞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성의 위치 관계를 쓰세요. 내 행성의 위상이 보름달 모양으로 보이는 위치는 외합에 가까운 위치에서 보름달 위상으로 보이고요. 내 행성을 새벽에 가장 오래 관측할 수 있는 위치는 서방 최대 이각에 해당이 돼요. 외행성이 가장 밝게 보이는 위치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외행성이 해가 뜰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위치, 그러면 해가 뜰 무렵이면은 06시경에 남중을 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뜨는 시간이 6시간 전에 이때 떴다라는 소리니까 자정에 떠서 새벽에 남중하는 달은 하얀 달 모양으로 보이는 어디에 해당이 돼야 돼요? 서구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서구,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OX 문제는 OX555예요. OX555. 자, 나에서 행성의 이각은 금성이 화성보다 크다. 나에서 보면은 누구의 고도가 더 높아요? 화성의 고도가 더 높아요. 태양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금 이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화성의 이각이 금성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예, 그래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금성이 화성보다 큰 게 아니라 작습니다. 알겠죠? 자, 내신 맞춤 문제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행성의 겉보기 운동. 자, 행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성은 별을 배경으로 상대적 위치가 변하죠. 예, 왜냐면은 지구하고 내행성, 외행성의 자전 속도, 공전 속도 차이 때문에 행성과 달리 별은 너무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 위치가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요. 예, 순행은 서에서 동, 역행은 동에서 서. 그 다음에 행성이 역행할 때 배경별에 대해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U의 위치에 있었을 때 방향이, 시운동의 방향이 바뀔 때 그때 정지해 있을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한 달 간격으로 관측한 태양과 행성들의 상대적 위치 변화를 나타냈다. 자, 보면은 태양과 토성의 이각은, 자, 태양하고 토성은 현재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이각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기간 동안에 그다음에는 목성, 금성, 화성은 순행을 하였다. 목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서에서 원래 위치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더
동으로 갔고, 그 다음에 금성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위치보다 어떻게 됐어요? 더 동으로 갔고,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원래 위치보다 더 어떻게 됐어요? 네, 동으로 갔죠. 그러니까 다 서에서 동으로 갔으니까 순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대신에 수성 같은 경우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역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배경별에 대한 태양계 행성의 겉보기 변화를 나타냈대요. 역행이 일어난 기간은 지금 순행은 서에서 동, 여기가 순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에서 서로 가는 역행 구간이니까 7월 29일부터 9월 17일까지가 바로 거꾸로 간 역행시 운동 구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태양계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과 공전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는 수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느린 게 아니라 가장 빠르죠. 공전 반지름 자체가 제일 작으니까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먼 행성일수록 공전 주기가 더 길죠. 그죠? 내행성과 외행성은 모두 그렇죠. 지구와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졌었을 때 내행성 같은 경우에는 내합의 위치에서,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충의 위치에서 둘 다 역행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귿이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자, 그림은 금성의 겉보기 운동을 나타냈대요. 자, 금성의 공전 속도는 지구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니까 맞고요. 금성은 A 시기부터, 자, 여기가 태양의 오른쪽에 있는 서방 최대이각, 이렇게 오면 여기까지가 동방 최대이각이죠. 자, 동방 최대이각에서 내합 지나서 서방 최대이각으로 가는 요 구간에서는 바로 뭐가 일어납니까? 동에서 서로 가는 요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순행이 아니라 역행이 일어나게 돼요. 금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내합 근처를 지날 때 역행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음 6번. 그림은 어떤 행성의 겉보기 운동 경로를 나타냈대요. 자, 기역은 행성의 순행과 역행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쵸? 자, 별 기역이 배경별에 해당이 되니까 이 배경별을 기준으로 서에서 동으로 가느냐, 동에서 서로 가느냐에 따라서 역행과 순행시 운동이 판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에서 5-로 가는 요 구간 동안에 행성의 겉보기 운동 방향은 역행시 운동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공전 방향하고 반대고, 행성의 겉보기 운동 경로는 황도랑 거의 나란한 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황도라고 하는 거는 천구상의 태양의 이동길이고, 실제로는 뭐가 되냐면은 지구의 공전 궤도예요. 그러니까 태양계 행성들이 대부분 지구의 공전 궤도면하고 나란한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죠? 5번.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어느 해에 밤하늘에서 관측된 화성의 겉보기 위치 변화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보통 이제 오른쪽이 서, 왼쪽이 동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순행, 역행, 다시 순행 이렇게 들어가니까 역행 구간은 B에서 D 구간이 역행 구간이죠. 그러니까 겉보기 운동 방향은 E, B, C, D, A로 가야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역이 동쪽이고 니은이 서쪽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이 여러분들 봤었을 때 뭐예요? 서쪽이에요. 왼쪽이 동쪽이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지구가 1에서 7로 공전하는 동안 멀리 있는 배경별에 대한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지구가 여기 왔었을 때, 요 위치에 있었을 때가 바로 뭐가 해당하는 겁니까? 충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각의 위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어버리는 3에서 5로 가는 요 구간이 바로 역행시 운동 구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3에서 5는 순행이 아니라 역행이 나타나게 되고요. 1에서 7 사이에 순행, 역행, 다시 순행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U는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두 번이 나타나야지 맞죠. 네, 순행에서 역행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행성이 공전한 거리는 지구가 외행성보다 더 짧다. 행성이 공전한 거리는 지금 얘는 여기서 이만큼 갔죠. 이만큼을 간 거고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전 속도 자체가 더 태양에 가까이 있는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더 빠르니까 지구가 외행성보다 더 짧다가 아니라 길다가 돼야지 맞게 되는 거죠. 2번이죠. 태양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 주로 황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황도와 거의 나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황도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의 공전 궤도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10번 내행성의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내합은 태양, 행성, 지구 순으로 내행성이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일직선을 이루는 위치다. 맞고요. 외합은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장 멀 때고 최대 이각은 행성이 태양 반대편에 있는 경우는 태양 반대편에 있는 경우는 외행성만 있을 수 있는 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최대 이각은 내행성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었을 때가 바로 최대 이각에 해당이 되니까 맞는 거는 1번이죠. 자, 그림은 어느 기간 동안에 같은 시간 동안 관측된 금성의 위치와 위상 변화를 나타내는데 지금 보면은 해가 뜨고 있는 거고요. 지금 태양보다 더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금성을 관측한 시각은 대략 초저녁에 해당이 되고 어느 쪽에 있을 때요? 동방 쪽에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어요. 동방 쪽에서 보면 태양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태양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서방 쪽에 있을 때는 동쪽에 있고요. 동방 쪽에 있을 때는 더 왼쪽에 존재해요. 기억이 지금 가장 고도가 높았을 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동방 쪽에 위치한 동방 최대 이각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위치는 가장 고도가 높아 가장 오래 관측 그리고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각의 위치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최대 이각 그 중에서도 이제 동방 최대 이각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어떤 행성의 이각 변화를 나타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여기가 서방 최대 이각이죠. 그 서방 최대 이각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외합에 해당이 될 거고 여기는 동방 최대 이각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럼 이쪽은 새벽쯤에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초저녁쯤에 관측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내행성인 거 맞고 T1일 때는 새벽에서 동쪽 하늘에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새벽녘은 다 동쪽 하늘 해 뜨기 직전 그 다음에 초저녁은 서쪽 하늘 해 지기 직전 또는 해 지고 난 후에 볼 수 있어요. 지구로부터 거리는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더 가깝다. 이때는 외합이기 때문에 가장 멀 때입니다. 그죠? 자, 따라서 틀렸죠. T2일 때보다 T3일 때가 더 가까운 게 외합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얘가 내합이구나. 왜냐하면은 여기가 서방 최대이가 그 다음에는 동방 최대이가 그 다음에는 다시 내합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서방 최대 이각에서 외합지나 동방 최대 이각으로 가니까 T2일 때가 제일 머네요. 외합이 맞네. 외합이니까 T2일 때가 T3일 때보다 더 가깝다가 아니라 더 멀죠. 외합이니까 이 위치에 있어서 답은 1번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내행성과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나타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때 내행성의 위치, 여기가 서방 최대 이각, 그 다음에 내합, 외합, 동방 최대 이각에 해당이 되죠. A는 하루 중에 관측 가능한 시간이 가장 긴 게 아니라 여기는 거의 안 보여요. 예, 틀렸고, B일 때는 동방에 위치하니까 초저녁 서쪽 하늘, 그 다음에 D일 때는 서방에 위치하니까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내합 근처를 지날 때는 역행시 운동이 일어나니까 틀렸죠. 그래서 2번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표는 25년 중 일정 기간 동안 어느 행성의 위치 관계를 나타냈는데, 외합, 지구로부터 거리가 1.4AU, 그럼 가장 내 행성이 멀 때죠. 그 다음에 외합으로부터는 지구로 다가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를 지나야 돼요? 동방 최대 이각을 지나고 그 다음에 내합으로 다가와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은 동방이다. 맞죠? 그 다음에 내행성에 대해 해당이 되는 거고, 지구로부터 거리는 당연히 이거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작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 초저녁 서쪽 하늘이고 내합 근처는 역행을 하니까 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 가부터 다는 금성의 여러 가지 위상을 나타낸 것인데, 가와 다의 위상이 나타나는 금성의 위치 관계, 이 보름달 모양으로 보일 때는 외합 근처를 지날 때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X 모양으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요 모양으로 점점, 얘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왼쪽으로 볼록한 형태의 반달 위상으로 나왔으니까 대략 서방 최대 이각쯤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동방 최대 이각하고 내합 사이가 될 거예요. 물론 사이즈는 얘보단 얘가 더 크고 얘보단 얘가 더 커요. 실제로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녀석은 외합 부근,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서방 최대 이각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동방 최대 이각하고 내합 사이에 해당이 돼야 되기 때문에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어느 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태양과 행성 P가 지는 시각을 나타냈는데, 지금 태양보다 더 나중에 져야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태양보다 먼저 지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해가 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얘는 해가 지기 전보다 이만큼이 더 어떻게 돼요? 먼저 지니까. 그럼 먼저 졌다는 소리는 먼저 떴다란 소리예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하는 겁니까? 동방. 요 위치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위치하는 거예요? 동방. 그러면 가운데 위치하는 요 부분은 바로 태양보다 더 먼저 지니까 먼저 뜰 수 있는 서방에 위치할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표를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성 P는 당연히 이제 내행성이에요. 얘는. 즉, 왜? 새벽녘이나 아니면은 태양보다 더 한밤중에 볼 수 있거나 하지를 않으니까, 자정해지거나 하는 형태가 보이지 않으니까 지구보다 빠른 내행성에 해당이 되고요. 행성 P는 사는 서방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새벽의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먼저 진다라는 소리는 먼저 떴다. 따라서 해 뜨기 전에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행성 P는 10월 초에 역행을 한다. 이거는 지금 10월 초에 동방 최대 이각으로 가는 거니까, 동방 최대 이각으로 오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서방에 있다가 동방으로 갔으니까 서방에 있다가 동방으로 가려면은 외합을 지나니까 역행시 운동을 하는 건 아니죠. 역행시 운동을 하려면 오히려 이 부분이 실제로는 역행시 운동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3번 기억하고 니은만 맞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금성과 태양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이날 금석은 최대 이각에 위치를 했고,
그 이날 금성의 위치 관계를 봐라. 지금 보면 태양이 먼저 남중을 했어요. 남쪽 하늘에. 그러면은 태양이 먼저 떴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태양이 먼저 지고 금성이 나중에 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성이 나중에 진다는 소리는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하다는 소리니까 얘는 동방 최대 이각에 위치를 해 있을 거고, 지금 이각이 45도니까 지구 자전 속도가 15도 per hour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3시간 정도 관측이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표는 어느 해 1월 1일 우리나라에서 태양, 수성, 금성에 뜨는 시각하고 지는 시각을 나타냈어요. 지금 태양보다 수성 먼저 떴고요. 태양보다 더 나중에 떴어요. 그러면 수성 같은 경우에는 먼저 떴으니까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서방 쪽에 있는 거고, 태양보다 더 나중에 지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동방 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따라서 이 각은 수성이 금성보다 더 작다. 지금 차이를 보면 돼요. 자, 태양하고 수성하고 태양 뜨기 직전까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대략 수성 관측 시간이 1시간 02분 정도를 볼 수 있고요. 해 지고 나서 금성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2시간이 조금 넘어가죠. 2시간 16분. 2시간 16분 정도 볼 수 있으니까 금성의 관측 시간이 더 긴 걸로 봐서는 이각이 금성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니까 수성이 금성보다 더 작아요. 이날 수성은 서방 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고, 다음날 금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이날보다 더 가깝다. 동방 쪽에서 위치를 할 때는 이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서방이고 여기가 동방이잖아요. 서방에서는 무조건 더 뒤로 가요. 동방에서는 무조건 더 지구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다음날 지구와 금성 사이의 거리는 오늘보다는 동방 쪽에 있으면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9번 외행성의 관측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내행석보다 이각 범위가 더 크게 나타나죠. 90도가 되는 이렇게 9라고 하는 위치가 있으니까 내행성과 달리 한밤중 충에 위치해 있을 때 관측이 가능해요. 충에 있을 때 보름달 모양으로 관측을 하고요. 관측하기 가장 좋은 위치는 합했을 땐 거의 안 보여요. 충이에요. 충. 따라서 4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외행성의 위치 관계를 나타냈답니다. 자, A는 동구예요. 이 C가 서구에 해당이 되고요. 다 틀렸고, 충에 위치해 있었을 때 관측한 시간이 가장 길어요. 이거는 밤 내내 볼 수 있어요. 보름달하고 똑같습니다. C일 때 서구죠. 서구면은 무슨 달 모양으로 보여요? 하얀 달 모양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자정에 떠서 대략 자정에 떠서 06시에 남중하고 그 다음에는 12시 정오쯤 져요. 그러니까 자정 무렵에 동쪽에서 뜬다. 맞죠? D 부근에서 역행을 하는 게 아니라 B 부근, 충 부근을 지날 때 역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달하고의 모양하고 그 다음에는 뜨는 시각 관측 방향 알아두면 외행성을 모양에 따른 관측 시간이나 이런 거 볼 때 상당히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21번. 자, 다음은 외행성의 관측 특징. 자, 외행성이 어디에 위치할 때 초저녁 남쪽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을 해서 자정 무렵에 서쪽으로 지고, 그러면 초저녁 남쪽 하늘에서 18시에 떠서 자정 무렵에 서쪽으로, 그 18시에 뜨는 게 아니라 18시에 남중이니까 12시에 뜨는 거예요. 12시에 떠서 자정에 지는 달 모양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상현달이에요. 그럼 상현달 모양으로 보이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동구예요, 동구. 동구에 위치할 때 이렇게 보이고, 어디에 위치할 때 자정 무렵에 동쪽에서 뜬 후에 거꾸로 이제 반대겠죠. 서구는 자정에 떠서 새벽에 남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오에 져요. 한편 외행성이 충에 위치를 할 때 상대적으로 크고 밝은 보름달 모양으로 보고,
외행성이 합의 위치를 할 때는 태양하고 같이 뜨고 지죠. 그래서 삭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자, 목성의 이각이 180도면 태양으로부터 벌어진 각도가 180도가 되니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충 근처를 지날 때입니다. 충 근처를 지날 때는 밤하늘에서 역행하고 자정에 남중해요. 보름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죠. 네. 겉보기 크기는 제일 크죠. 자, 다음에 23번 봅시다. 표는 어느 해 각 날짜에 목성하고 토성의 위치 관계를 나타냈대요. 충 이렇게 나오네. 자, 2월 5일. 자, 충 근처를 지날 때 역행을 하기 때문에 합이라서 아니에요. 자, 3월 5일이면은 합의 위치라죠. 합이면 제일 멀 때잖아요. 여기가 목성. 그 다음에 여기가 태양. 여기가 지구. 이렇게 위치를 할 테니까 틀렸네. 2월 5일에서 8월 15일 사이, 2월 5일에서 8월 15일 사이면은 합에서 충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합에서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서구 지나서 충으로 오게 되는 거니까 이 각은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어봐. 2월 5일에서 8월 15일 사이, 8월 15일 사이 토성의 이 각은 합에서 충이 돼버리면 제일 큰 거죠. 180도로 벌어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이 각은 증가하네요. 3월 5일에서 9월 27일 사이 목성은 서구로 지난다. 합, 서구,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원래 합, 동구, 충으로 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공전속도 차이 때문에 반대로 이 위치 관계가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합, 서구, 충, 동구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합에서 충으로 와야 되죠. 합에서 충으로 오니까 오른쪽인 어디를 지나야 돼요? 서구로 지나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그림은 지구로부터 화성까지의 거리 변화를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T1이 가장 멀 때니까 합이에요. 그 다음에 T2는 가장 가까울 때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가 충입니다. 그러면 합에서 충으로 오면은 합이 이각이 0도고 충이 이각이 180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T1에서 T2 동안의 화성의 이각은 증가를 한다가 맞고요. T2일 때, 충일 때는 자정의 남쪽에서 어떻게 돼요? 남쪽을 하니까 남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1, T2일 때 화성의 위상은 모두 보름달 모양이다. T1하고 T2일 때 그렇죠. 합에 가까우면은 보름달로 보이지만 거의 안 보이고 충일 때는 완전 보름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외행성은 반달 이하로 위상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합에서는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맞고 대신에 위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보름달처럼 보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력업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 강하고 나는 우리나라 동쪽 하늘에서 약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시간에 관측한 수성하고 화성의 위치를 나타냈대요. 자, 지금 보면은 배경별로부터 수성은 더 벌어져 버렸고 왼쪽으로 화성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좀 달라지긴 했는데 아까보다 고도는 좀 더 올라왔네요. 화성의 고도는. 그 다음에 수성의 고도는 좀 더 내려왔고요. 이걸 봐야 되겠네. 그러면은 화성이 일주일의 고도가 얘는 높아졌고 얘는 낮아졌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각이 증가를 한 거고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각이 감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동쪽 하늘에서 봤으니까 새벽녘에 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수성하고 화성은 모두 순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각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이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순서가 합에서 서구 지나서 충으로 오죠. 합에서 서구 지나서
충으로 오면은 이각이 증가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쵸? 그리고 충에서 동구 지나서 합으로 가버리면은 이각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보려면 서부에 있을 때는 하얀 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정에 뜬단 말이에요. 자정쯤 떠가지고 6시쯤 대략 남중한의 형태가 될 거고, 이쪽에 동구에 있었을 때는 상현달 모양에 해당이 되니까 새벽에 볼 수가 없어요. 이때는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서구에 있기 때문에 순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새벽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각이 감소를 했는데, 이각이 감소를 하고 있는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은 서방 최대 이각에서 동방 최대 이각으로 갔었을 때만 이각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서부에서 운동을 할 때는 이 외합으로 가고 있었을 때 이각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외합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갈 때는 이각이 증가하고, 서방 최대 이각에서 외합으로 갈 때는 이각이 감소를 하니까 일단은 둘 다 순행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각 감소했고, 화성이 새벽에 보이는 위치는 서구에 위치를 할 때니까. 이 기간 동안에 화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멀어졌다. 화성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려면 서부에서 하부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각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각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각은 증가했고 어떻게 돼요?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진다 라고 봐야 되니까 맞는 거는 3번이 맞게 되겠죠.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위치 관계를 따져주면은 너무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어요. 다음 2번. 다음은 어느 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금성의 관측 특징이래요. 해 뜨고, 금성이 뜨고 약 1시간 후에 해가 떴대요. 그러면 일단은 서방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성의 시지름이 가장 크게 관측이 되었으면은 대략 어디예요? 내합 근처예요. 초저녁에 관측된 금성의 위상이 보름달 모양에 가까웠다. 그럼 보름달 모양에 가까웠으면은 외합 근처고요. 금성이 최대 이각에 위치를 해서 해가 진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관측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동방 최대 이각의 위치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관측 순서를 보게 되면은 외합, 동방 최대 이각, 그 다음에는 내합 근처, 서방, 이렇게 가는 거니까 기억 맞네요. 가을 때는 서방 쪽에 있으니까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내합 근처가 다일 때보다, 외합 근처보다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다일 때가 가까울 수는 없죠. 나가 제일 가까운 거니까. 맞는 거는 1번. 저 또 낚시. 난 이렇게 A가 B보다, B가 A보다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자, 그림은 어느 해 화성하고 지구의 상대적 위치를 월별로 나타냈대요. 그러면은 지금 지구의 1월 위치가 어디야? 대략? 여기네. 지구가 1월 위치가 여기고 화성의 1월 위치가 여기면은 지구하고 화성 사이 거리가 거의 제일 가까웠을 때에 해당이 되니까 충 위치에 해당이 되니까 일단 기억은 맞네요. 자, 그러면 8월 봅시다. 8월에 지구의 위치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화성의 위치는 8월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그러면 이 지구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쪽에 있는 거냐면 화성이 대략 이렇게 돼서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동구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구 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상현달 모양에 가깝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상현달은 정오에 떠서 06시에 지고, 06시에 정오에 떠서 18시에 남중을 하고 24시에 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각이 이거보다 더 큰 대략 어디쯤 왔었을 때? 여기쯤 왔었을 때인데 여기 쓰면은 어떻게 돼요? 더 일찍 질 거란 말이에요. 화성을 볼 수가 없죠. 이 기간 중에 화성은
서구에 위치한 시기가 있다. 서구에 위치를 하려면 지금 여기서 보자. 8월이 여기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9월. 9월이면은 여기가 9월이지. 90도 안 나오지. 10월. 10월 어디야? 안 나오지. 11월. 여기죠. 그러면은 11월이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안 나오네요. 12월도 그렇고 충에서부터 서구에 위치한 시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서구면은 오른쪽으로 벌어져야 되는구나. 왼쪽이 아니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더 가 있는 위치가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1월 안 되고 2월. 그럼 여기서 지구 2월 안 되고, 그 다음에 3월, 그 다음에 4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서구에 위치를 하려면은 지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오른쪽에 가 있어야 서구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4월쯤을 기준으로 보면은 대략 어디에 해당해요? 왼쪽으로 90도 부분에 가 있어요. 지금 지구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4월도 없고 5월도 없고 6월도 없고 7월 없고 8월 없고 9월 없고 없네. 오른쪽으로 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동군에 있는데 서구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오른쪽에 가야 서구인데 지금 계속해서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서구에 위치한 거는 여기서 존재를 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어느 해 관측한 금성과 목성의 시지름 변화를 나타냈대요. 금성의 시지름이 가장 가까울 때, 클 때가 여기가 내합 근처일 거고, 금성의 시지름이 가장 작은 요 시기가 내합 근처를 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성의 시지름이 가장 큰 요 때가 바로 충 근처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3월에 금성은 태양보다 늦게 뜬다. 지금 금성이 대략 여기죠. 그러면 얘가 점점 시지름이 여기 내합이 아니라 외합이구나. 잘못 봤다. 자, 그러면은 3월에 금성은 태양보다 더 늦게 뜬다. 자, 얘 금성하고 목성하고 보면은 얘는 금성이 충 근처로 가고 있는 상태고, 목성이, 자, 가운데 태양이 있고 여기가 지구가 있고, 일단 목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언저리에 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성을 봐야 되는데, 금성은 지금 내합 근처에서 시지름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외합으로 가요. 그러면은 내합에서 점점 시지름이 작아지면은 외합으로 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서방 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보일 거기 때문에 태양보다 늦게 뜨는 게 아니라 먼저 떠야 되겠죠. 자, 목성은 5월쯤에 충 근처를 지나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워요. 따라서 가장 밝게 보일 거고, 11월에 금성의 위상은 11월쯤은 지금 외합 근처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내행성이 외합 근처를 지날 때는 뭐에 가깝게 보인다? 보름달에 가깝게 보이는 위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